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아침 드라마 속으로 초대할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제목은 상견례 불청객, 그날의 진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평범한 상견례 자리에서 상상치도 못한 드라마가 펼쳐진다면요? 우리는 가끔 현실보다 더 드라마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여느 평범한 이야기처럼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민준이라는 이름에 유능한 IT 개발자입니다. 민준은 30대 중반,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의 핵심 개발자로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기술력은 회사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산과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죠. 민주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열정과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으며,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항상 주시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민주는 언제나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을 넘어 기술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인 수아는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지적이고 세련된 외모는 물론 탁월한 업무 능력과 리더십으로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하게 자신을 가꾸고 어떤 자리에서든 빛을 발하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죠. 두 사람은 명문대 캠퍼스 커플로 만나 7년이 넘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고, 드디어 두 가족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그렸고, 주변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커플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서울의 강남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한정식 레스토랑. 예약하기조차 하늘의 별 딱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온화하고 인자하신 분들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교육자 출신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신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오랜 기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몇 년 전 퇴직하셨죠. 두 분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아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항상 바라셨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언제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조언하곤 했습니다. 수아의 부모님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교양 있고 인자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소개되었고, 어머니는 해외 유학파 출신의 예술 애호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에는 더할 나위 없이 화기애애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식기와 정갈한 음식, 그리고 오고 가는 덕담 속에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는 듯 했죠. 민준의 아버지는 수아의 아버지에게 사업에 대한 덕담을 건넸고, 민준의 어머니는 수아의 어머니와 미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점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수아의 어머니 혜경 여사는 시종일관 우아하고 기품 있는 미소를 띠며 민준의 부모님과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에
명품 시계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전혀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교양을 더해주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이런 화목하고 이상적인 분위기에 내심 안도하며 수아와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견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 평화는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후식으로 나온 과일이 서빙되고 차가 준비되는 순간 혜경 여사가 갑자기 민준에게 뜬금없고도 무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준 씨,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께서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도는 민준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민준은 순간 너무나 당황하여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개인적이고도 무례한 질문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최대한 공손하고 차분한 어조로 네, 어머님께서는 저희 3남매를 키우시느라 오랜 기간 가정에 전념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했지만 혜경 여사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혜경 여사는 의미심장하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요즘처럼 맞벌이가 당연시되는 시대에 평생을 전업주부로만 사셨다니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희 수아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누구보다 바쁘게 일하는 커리어 우먼인데 시어머니가 전업주부면 며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겠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분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영 꺼림칙하네요. 그 순간 테이블 위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혜경 여사의 충격적인 발언에 얼굴이 굳어지다 못해 창백하게 변했고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황당함과 분노 그리고 모멸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망치로 두드려 맞는 것처럼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수아마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혜경 여사와 민준의 부모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미안함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혜경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무례하고 오만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미안함이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편안히 쉬실 때도 되셨잖아요. 너무 오래 가정에 얽매여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떠실까 싶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처에 새로 생긴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이 시설도 최고급이고 공기도 맑아서 어르신들이 지내시기에 딱이라고 하던데 어떠세요? 이 말을 들은 민준의 아버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격분한 목소리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며 지금 도대체 무슨 무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들의 결혼을 깨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모욕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혜경 여사는 오히려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니,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며느리 될 우리 수아의 앞길을 막고 싶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시대에 맞게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민주는 더 이상 이런 무례하고 모욕적인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혜경 여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얼어붙을 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부모님께, 특히 제 어머니께 행하신 이 모든 무례와 모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제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이토록 함부로 대하고 모욕적인 말씀을 서슴지 않는 분과는 제 인생을 단 한순간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을 강행하는 것은 저의 부모님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옆자리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는 수아를 향해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아, 우리 결혼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도록 합시다. 그 말을 끝으로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굳은 표정으로 황급히 민준의 뒤를 따랐습니다. 혜경 여사의 얼굴은 예상치 못한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충격과 분노 그리고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당혹감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상견례 파혼 사건은 민준의 삶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수아와의 길었던 7년 연애의 종지부를 찍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혜경 여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깊은 의문과 석연치 않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과연 혜경 여사는 단순히 수아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말과 행동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숨겨진 의도나 불순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민주는 점차 혜경 여사의 행동에서 수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혜경 여사는 평소에도 자신의 집안 배경과 재력을 과도하게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했고 수아에게는 최신 명품 옷과 가방, 보석 등으로 치장하길 강요하는 듯한 모습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허영심 많고 속물적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상견례 사건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후 혜경 여사의 배경과 과거 행적에 대해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던 그는 자신의 IT 전문가로서의 네트워크와 인맥을 총동원하여 혜경 여사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사는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파편적인 정보들만 나왔지만 끈기 있게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혜경 여사는 과거 여러 차례 고의적인 사기 행각과 위조 문서 작성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으며 현재 수아가 다니는 유명 화장품 회사 또한 혜경 여사가 복잡한 법적 절차와 불법적인 편법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시도했던 회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혜경 여사가 자신을 재벌가 출신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파산 직전에 노인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민준의 집안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수아를 민준에게 접근시킨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아의 명문대 학력조차도 위조된 것이었으며 그녀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커리어는 혜경 여사의 치밀한 계획과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민준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치 영화처럼 극적으로 맞춰지는 순간 민준은 엄청난 배신감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했던 수아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혜경 여사가 이렇게까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기만하고 속여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기만극에 수아마저도 완전히 가담했던 것인지 아니면 수아도 혜경 여사의 치밀한 계획에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준은 고뇌에 빠졌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고 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혜경 여사의 모든 비리와 범죄 행각을 폭로할 결정적인 자료들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집했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언론을 통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파혼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조차 없던 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수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모든 진실을 밝힐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보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의 마지막 진심을 듣고 싶다. 다음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언론사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민준이 혜경 여사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다는 소식에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혜경 여사와 수아도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혜경 여사는 여전히 표정 관리에 여왕답게 당당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응시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반면 수아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민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혜경 여사의 과거 사기 행각, 현재 운영 중인 화장품 회사의 불법적인 인수 과정, 그리고 민준의 집안 재력을 노린 치밀하고 의도적인 접근까지 모든 진실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치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얻은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듯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들이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빗발쳤습니다. 혜경 여사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며 민준을 비방했지만 민준이
내민 결정적인 증거, 즉 혜경 여사의 육성 녹취록과 불법 계약서, 그리고 수아의 위조된 졸업증명서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아가 갑자기 단상으로 뛰쳐나와 민준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민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민준 씨,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저에게 모든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도 엄마의 오랜 협박과 강요에 시달리며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수아는 목이 메이는 듯 흐느끼며 혜경 여사가 자신을 어릴 적부터 감금하고 폭언을 일삼으며 조종해 왔으며 모든 비리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민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만들고 그의 가족을 속이는 일에 이용했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기자회견장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아의 진실 고백에 혜경 여사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결국 혜경 여사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수아는 민준에게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민준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수아, 너의 진심이 무엇이든 그리고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든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어. 우리의 인연은 오늘로써 완전히 끝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언론을 통해 상견례 불청객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보도되었고 혜경 여사는 사기와 공갈,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죠. 수아 또한 혜경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조사받았지만 혜경 여사의 오랜 협박과 정신적 학대에 시달렸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커리어와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녀는 이름조차 바꾼 채 세상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사랑과 신뢰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한동안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진정한 가치, 즉 진실과 신뢰,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더욱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IT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진실 탐색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서비스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온라인상의 거짓 정보와 사기 행각을 걸러내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였죠. 그의 플랫폼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민주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을 앞둔 한 남자의 파혼 이야기나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용기,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예상치 못한 시련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며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돈과 명예를 좇는 허망한 욕망이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라디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공감과 울림을 선사할 다채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